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돈 버는 블로그 마켓들의 세 가지 공통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돈 버는 블로그 마켓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 따라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돈 버는 블로그 마켓 운영자가 되지 않을까요?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 채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로그 마켓까지 흘러 들어와서 나의 상품을 산다는 건 대형 쇼핑몰, 오픈마켓 다 뒤졌는데 내가 찾던 바로 그 아이템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와!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공감하실 텐데요. 스마트 스토어 대부분은 구매 대행으로 상품을 떼어오는 몰들이에요. 아마 쇼핑하시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아실 거예요. 저 상품 계속 보이네. 뭐 같은 곳에서 물건을 떼어와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쇼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슬슬 염증이 나거든요. 돈 버는 블로그 마켓들은 그 염증을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만 믿고 대충 상품 떼다가 팔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템 하나여도 괜찮아요. 제대로 된 아이템이면. SNS 마켓은 박리담의 컨셉이 아니에요. 많은 상품을 많이 떼서 많이 팔 거라면 스마트 스토어로 가셔야 합니다. 이유시기 전에 그분들은 소비자거든요. 구매에 있어선 굉장히 냉철하다는 점 기억해야 돼요. 돈 잘 버는 블로그 마켓은 포스팅과 이웃 관리 빼면 논할 수 없죠. 그런데 그냥 포스팅만 올리고 이웃만 많이 맺는다고 해서 물건이 잘 팔릴까요? 딱 네 가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 블로그 포스팅과 이웃의 타겟을 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뭐 이런 원론적인 말이냐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블로그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키우는 거잖아요. 내가 나중에 판매할 상품의 타겟층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재로 포스팅을 올리고 그분들과 이웃을 맺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맘들의 대상으로 육아용품을 판매할 예정이라면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그 관련된 포스팅을 통해서 맘들이 내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두 번째, 신뢰감을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원론적인 말이, 원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내 돈 내산. 오늘 정말 맘님들에게 필요한 정보, 어떤 게 좋았는지, 어떤 게 별로였는지 답글로 넘어가 볼까요? 출산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이렇게 꾸준히 쌓인 신뢰감은 블로그 마켓을 운영했을 때 빛을 발휘하게 될 거라는 점. 이게 바로 블로그 마켓으로 승부 보려는 이유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웃 수도 늘어났고 포스팅 쓰면 1, 2페이지 내에 걸린다 하면 상품을 한 개씩 일정 주기를 갖고 올려보는 거예요. 이때 어느 정도 블로그 지수가 올라갔다고 해서 상품으로만 주구장창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어렵게 만든 블로그 지수가 한순간에 망가지는 것을 목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상품 정보를 올렸다면 다음 포스팅을 관련 정보성 포스팅을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상품 정보 쓰실 때, 뭐 이쯤 되면 포스팅의 달인이 되어 있을 거라고 믿지만 상세 정보를 정말 디테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써야 돼? 네, 그렇게까지 써야 합니다. 구매를 누를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예요. 그리고 무작정 1일 1포스팅 한다고 해서 상위에 랭크되지 않아요. 포스팅 상위 노출 팁 같은 영상을 참고해서 그 팁을 적용해서 작성해 보시는 노력이 필요해요. 뭐 포스팅 초기에는 중소형 키워드를 타이틀 또는 내용에 녹여서 작성을 한다든지 동영상을 첨부한다든지 판매자로서 상거래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꾸준히 돈을 벌고 있는 SNS 마켓 대표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 통신 판매업 신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 내용은 이미 정보 과다이기 때문에 방법은 생략할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개 했다고 끝이 아니죠. 소비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을 고지해야 할 의무도 있고요. 그리고 편의성 측면에서 알려드리면 예전처럼 현금만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은 안 살래 하거든요. 상거래잖아요. 불편하면 안 사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결제 따로, 주문서 따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는 소비자한테는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기는 마이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문서와 결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링크를 판매글에 삽입한 건데요. 이런 형태가 요즘은 필수인 거예요. 여기서 고민이 생기죠. 카드 결제 받으려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해야 하나, 아니면 간편 결제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나. 그리고 뭐 간편 결제 플랫폼 중에서는 또 어떤 걸 써야 하나. 일단 스마트 스토어랑 SNS 마켓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지금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블로거 마켓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도 무겁거든요. 상품 가짓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스마트 스토어 선택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출인데, 블로그 마켓이라는 게 일정 기간을 갖고 공구라고 하죠. 이웃들에게 판매한다는 성격이 강하잖아요. 판매 영역이 아예 달라요. 그럼 블로그 마켓에 간편 결제만 붙여서 팔면 되는데 어떤 간편 결제를 붙여야 하냐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요. 돈 벌려고 블로그 마켓 하는 거잖아요. 비용으로만 비교하세요. 선택 기준 첫 번째. 일단 피지 가입비 내라는 곳은 제끼세요. 이미 피지 가입비 면제인 곳 많잖아요. 그리고 선택 기준 두 번째, 수수료. 일단 여기 보시면 마이소는 3.63%, 그리고 블로그페이, 페이 앱이죠. 3.74%네요. 수록페이란 곳은 3.74%. 제가 기준은 신용카드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판매 타겟층이 10대, 20대 초반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타겟층들은 휴대폰 결제를 많이 하거든요. 핸드폰 결제 수수료를 보면 마이소는 정산 주기에 따라서 2.35에서 3.85%거든요. 수록페이나 페이앱은 5%네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통장 입금이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페이 무통장 입금이 1%고요. 마이소나 수록페이는 무통장 입금 수수료가 무료예요. 이걸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래요. 사실 마진을 여성 의류를 기준으로 할 때 통상 20%를 잡는데 물론 이 기준은 뭐 상품군이나 금액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운영하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수수료 1, 2%, 뭐 0.1%라도 그게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지. 여기까지 돈 버는 블로그 마켓들의 세 가지 공통점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블로그 마켓도 장사예요. 모든 장사엔 꼼수란 없는 거 아시죠? 정말 딱 한 만큼 매출 나옵니다. 블로그 마켓의 핵심은 상품 희소성, 소통과 꾸준한 관리, 상거래로의 인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승패는 이 세 가지로 결정된다는 것 명심해 주시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창업, 매출 상승, 마케팅, 광고, 구매 대행, 언제까지 이렇게 고민만 할 거야? 배워서 남줘? 샵인사이드. 온라인, 오프라인 라이브 교육 전부 다 공짜.